그 다음에는 용도 지역을 지나서 지구를 지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용도 구역.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도 이건 말이죠. 필요한 지역이라면 지정을 해요.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지정하는 건 용도 지역밖에 없습니다. 용도 구역은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느냐?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규제를 역시 뭐한다?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용도 지역 1차라고 그랬죠? 용도 지구가 2차라고 그랬죠? 용도 지역이 1차, 용도 지구가 2차.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몇 차적으로? 3차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용도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과 지구를 다시 보충한다. 지역과 지구를 다시 보충해서 지정합니다. 자, 용도 구역은 말이죠. 이건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규제가 굉장히 강해요. 왜냐? 보세요. 지역이 1차, 지구가 2차, 구역이 3차라고 그랬죠? 원래 가장 중요한 사람이 제일 뒤에 나오죠? 네? 구역이 규제가 제일 강해요. 요건 보통 지정도 말이죠. 지정도 주로 누가 하냐면 장관급이야. 장관급. 보통 국제한테 장관급이 지정을 해요. 또 규제도 뭘로 하느냐? 법과 시행령으로 해요. 원래 규제가 제일 강한 게 법이고요. 규제가 제일 약한 게 조례입니다. 에? 시행령은 중간이야. 근데 이건 규제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규제를 주로 한다? 법 플러스 시행령을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위반하잖아요? 여러분 아까 공부했던 지역, 지구 있죠? 지역이나 지구에 여러분이 위반하게 되면 교도소를 몇 년 가야 되냐? 2년 이하의 징역이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용도 구역에 반대면 요건 이렇게 됩니다. 3년 3천만. 자, 앞으로 이렇게 쓰면 말이죠. 3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뜻이에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그래서 용도 구역에 위반되면 3년 3천만 원이에요. 자, 이 용도 구역의 종류는 말이죠. 종류는 딱 4개밖에 없어요. 용도 구역 4개. 거기 보면 첫째, 여러분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게 있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두 번째,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 도시 자연공원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도시 자연공원 구역. 자, 238조 교재 보세요. 첫째 무슨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순서를 바꿨습니다. 3번 시가화 조정 구역. 4번 수산 자원 보호 구역. 2번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용도 구역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역이란 얘기가 들어간다고 해서 전부 다 용도 구역은 아닙니다. 예? 용도 구역은 이 4개밖에 없어요. 용도. 우선 이건 지정을 주로 누가 한다고요? 장관급이 한다고 그랬죠? 정확하게는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죠? 네? 개발제한구역을 영어로 보통 말해. 여러분 그린벨트라고 그래.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누가 지정한다? 요건 국장이 지정해.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여러분 개발제한구역은 말이죠. 개발제한구역은 지정이나 해제나 오직 누가 한다? 국장만이 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기꾼들 흔히 하는 얘기가
이거 개발 제한구역 여기 땅 사놓으면 돈이 좀 될 겁니다. 내가 이번에 하남시장을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참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는데 하남시장이 이번에 개발 제한 여기 풀어주겠다고 했으니까 믿고 사세요. 이런 얘기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와주려면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도와줘야 된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거직이 아니다. 그렇죠? 결국 도와주려면 대통령을 도와줘야 돼. 그렇죠? 개발 제한구역은 절대 안 됩니다. 국장이.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 지정 한번 교재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하나 밑줄.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 자연환경 보전 둘. 밑에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보안상 도시개발 제한 셋. 이런 목적을 지정한다.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 세 가지 있죠?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 세 가지. 이 정도는 기억을 하세요.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 세 가지는 모든 국민의 상식입니다. 응? 첫째 뭐라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두 번째,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세 번째, 국가 보안상 개발을 제한한다. 이런 목적을 지정합니다. 왜 이건 모든 국민의 상식이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사회 시험 문제지를 우연히 봤는데 사회 시험이 뭐가 나오느냐?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을 쓰세요. 그것도 주관식으로 나왔더라니까요. 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 알고 있는 주관식 문제를 우리가 모르면 안 되지. 예? 그러니까 상식이야. 물론 요즘에 초등학교 4학년이 아니죠. 수준이 대학생 수준이지. 그러니까 개발 제한 지정하는 목적 첫째, 도시 밀수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다. 두 번째,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여러분 보통 이 개발 제한 어디 정하냐 말이죠. 도시 외곽적 있죠. 외곽지에서 녹지적, 녹지적에 주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을 해요. 녹지적. 그러니까 도시 외곽지를 삥 둘러싼 녹지 있죠. 이 녹지에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고 거기를 갖다 개발을 막는 거죠. 만약에 이 개발 제한구역이라는 제도가 남아있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았다면 도시 외곽지에 녹지공간 하나도 없이 이미 다 개발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개발 제한구역을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만든 거거든요. 사실 이 개발 제한구역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고 우리 주변에 녹지공간이 그동안 남아있을 수 있던 것은 바로 이 개발 제한구역에 기여한 바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국가보안상 개발 제한 어렵죠? 여기는 주로 뭐냐? 휴전선 인근지입니다. 휴전선 인근지의 개발 제한을 지정을 해요. 왜냐? 비무장지대 같은 데 있죠? 여기를 함부로 개발하게 되면 국방상의 취약점이 노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방상 취약점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함부로 개발하지 못하고 비무장지대 대부분 개발 제한이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에 지정 목적 세 가지, 도시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한다,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한다. 이때 지정하는 것은 뭐다? 주로 도시 외곽적이고, 그렇죠? 대표로 이런 거 가까운 아까 하남시 같은데요. 이 하남시 같은 경우는 말이죠. 하남시의 전체 행정구역의 3분의 2 이상이 그린벨트야. 그러나 하남시 같은 경우는 이 그린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남시.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남시 같은 경우는 토지 가격도 굉장히 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하남시는 평야지대가 넓어요. 평야지대 넓고 또 그린벨트로 대부분 묶여 있어.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언젠가 하남시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떤 큰 사업을 한다든가 할 때 항상 우리 1순위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목받는 곳입니다. 평야지대가 넓고 그래서 근데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 그린벨트를 풀면 어때? 저렴한 가격으로 갖다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또 항상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는 지역이에요. 뭐 얼마 전에 또 하남시에 지하철 5호선 앞으로 그쪽과 연장한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하남시까지 앞으로 지하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남시 지역이 토지 시장이 굉장히 좀 뜨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휴전선 인근죠. 휴전선 인근죠. 여기 지정한다.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개발 제한구역 지정하는 목적 세 가지. 주로 어디에 지정한다? 도시 외곽지 녹지적이나 휴전선 인근지에 지정한다. 이 정도만 여러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는 행위 제한. 개발 제한구역이 지정됐을 때 어떤 이가 금이 행위 제한은 어디서 하느냐? 아까 법 플러스 시행령이라고 했죠? 이런 법이 있어요. 특법 플러스 시행령입니다. 무슨 법이요?
줄였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 해보세요. 뭐라고?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무슨 법? 지정 및 관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보세요. 뭐라고? 아니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니까. 다시 한번. 아, 그게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무리하지 말고 끊어요. 끊어. 자, 개발 제한 구역 해보세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 지정 및 관리에 관리에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 그렇죠? 특별조치법.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걸 간단히 줄여서 우리가 저는 개특법, 개특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특법과 시행령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남시 같은 데서 토지를 갖다 중개하고 토지를 사고 파고 할 때는 이 개특법을 모르면 안 돼. 왜? 3분의 2 이상이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자,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배할 때. 그다음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죠? 시가와 조정구역 3번이죠. 자, 거기 보시죠.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한다? 시가와 방지입니다.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 그리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 그 다음 일정 기간 시가와 유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역시 이것도 누가 정한다? 이건 우리가 영어로 여기도 말이죠. 흔히 우리가 타임 조닝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타임 조닝 시간상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용도의 4개 중에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일정 기간 동안만 시가와 조정구역이고요. 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한을 받는다 해서 타임 조닝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은 뭐라고요?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겠다? 시가화되는 것을 막겠다. 그리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시가화시키지 않고 개발을 뭐 한다? 개발을 유보. 유보라는 것은 개발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을 하기는 하되 지금은 잠시 묶어놨다가 나중에 기간이 지나면 개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 계획적 단계적 개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일정의 시가화 유보. 시가화 조정구역은 말이죠, 여러분. 송도라는 도시가 있죠. 인천에 송도. 송도에다 신도시를 갖다 발표했잖아요. 송도 외곽쪽에 이게 뭐냐? 영종도입니다. 영종도. 그러면 여기 신도시 발표하면 자꾸 어떻습니까? 이 주민들이 이 외곽지까지 자꾸 팽창하고 이 주민들도 여기를 자꾸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아직 개발도 안 됐는데 이 외곽지까지 자꾸 무질서하게 개발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주로 보통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농경지를 보존하고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 이 외곽적 이런 점 여기다가 지정한 시 바로 뭐냐?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개발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 개발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이지. 여기 개발이 끝나고 나면 여기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정부가 개발을 해줄 테니까 기다리라 이 말이죠. 그럼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답니까? 하겠다는 겁니다. 단 지금은 개발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종도가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시가와 조정에 묶여 있습니다. 송도 때문에.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반다? 도시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만 시가화를 유보시켜놨다. 그래서 시가화하겠다는 겁니다. 하겠다는 거. 이 시가화 조정구역이에요. 누가 지정한다 이것도? 이것도 국장이 지정합니다. 국장. 그러면 행위 제한은 무슨 법이냐?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면 시가화 조정 행위 제한을 때 여기서 우리 국토개혁법과 시행령에서 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와 조정구역이 지정됐을 때는 어떤 행위가 가능하냐는 그 국토개혁법과 국토개혁법 시행령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 다음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수산자원 보호구역 보세요. 거기 지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고 했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지우시고 이걸 해양수산부 장관 앞으로 바뀝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해장이라고 쓰겠습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자, 그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어떤 목적을 지향하냐? 거기 보세요. 거기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이라고 했죠? 뭐라고요?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 보호 육성을 위해서 지정한 것이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수자원이라는 거 공부했죠? 수자원. 수자원과 수산자원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수자원은 뭐고? 물이고 수산자원은 뭐다? 물에서 나오는 어패류 해조류. 어패류 해조류. 바다에서 나오는 김, 우럭, 광어, 전복. 그렇죠? 이걸 수산자원이라. 이 수산자원은 뭐한다?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보호 육성. 누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럼 여기 어디에 지정하겠습니까? 어디에? 공유수면. 공유수면 어디야? 바다. 그 다음에 그 인접한 토지. 인접한 토지의 가치잖아. 인접한 토지. 그러면 여러분 수산자원 보호구역 하면 말이죠. 여러분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여수 앞바다 기억하세요. 거제 앞바다. 완도 앞바다. 완도 앞바다에 뭐예요? 거기다 떴으면 양식장 하면서 거기서 김양식 하죠. 이게 전부 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야. 예? 그래서 수산자원을 보호.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영어로 말이죠. 그린벨트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린벨트. 블루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블루벨트는 바다에 있지 않은 거예요. 청정해역계예요. 그래서 블루벨트라고 해요. 그래서 육상에 있지 않은 것이 그린벨트, 바다에 있지 않은 것이 블루벨트.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어디 기억하자? 여수 앞바다, 완도 앞바다.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어디에? 공유수면이나 그 인접한 토지에. 공유수면 인접한 토지 정한다. 자, 그러면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행위자는 어디 사냐? 행위자는 말이죠. 이건 여러분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수산자원관리법. 플러스 시행령입니다. 수산자원관리법 플러스 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플러스 시행령. 자, 이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도시자연공원구역 있죠?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만 말이죠. 이거 뭐냐? 한마디로 도시지역에 있는 자연공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도시지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 그럼 거기 도시자연공원 그 지역 보시면 누가 지금 요것만큼은 말이죠. 요건 장관급이 아니야. 요건 시, 도지사, 누구? 대도시 시장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자, 어떤 목적이 있냐? 거기 보세요.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한다. 하나,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는 도시적이 지어낸 겁니다.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한다. 두 번째,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여가 휴식 공간. 세 번째,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도시지역 내는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한다.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점을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그랬죠. 어디를 기억하시면 되냐? 여러분 살고 있는 아파트의 앞산, 뒷산 기억하세요. 앞산, 뒷산. 아침이면 산에 올라가죠. 가서 또 야호도 하죠. 네? 안 해?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운동기구 있죠? 네. 이런 야트막한 산들. 우리 도시 주변에 있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무슨 산? 가까운 아차산, 용마산, 청계산 이런 산들 있죠? 이런 산들이 전부 다 뭐냐? 이게 도시에 있는 자연공원, 도시 자연공원이에요. 도시 자연공원. 자, 그럼 아차산, 용마산, 청계산 떠올리면서 목적 세 가지 있었지만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해주죠.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공간 제공해주죠. 식생 양호한 산지 개발을 제한하고 있죠. 이게 도시 자연공원구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법을 규제를 하느냐? 규제는
녹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도녹법. 플러스 시행령입니다. 이 도녹법은 말이죠. 자, 줄였는데 이거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뭐라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이걸 도녹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이제 공법 시간에 이 공원이 자주 나올 겁니다. 공원. 공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공원은 크게 둘로 나뉜다. 무슨 공원과 무슨 공원? 네? 공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니까요. 무슨 공원과 무슨 공원? 어린이 대공원. 그리고 노인 대공원. 그렇게 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은 두 개 크게 나눈다니까 대공원, 소공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거는 말이죠. 자연공원이 있고 자연공원, 도시공원이 있어요. 자연공원과 도시공원은 아닙니다. 자연공원 이건 어디에 지정되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지정된다. 용도지역이. 도시공원 어디? 도시에 지정되는 거예요.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디? 용도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그럼 자연공원 다시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이렇게 나누지. 국립공원.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가 어디죠? 상식 문제. 우리나라 국립공원 1호가 어디야? 지리산이야. 지리산이 국립공원 1호입니다. 지리산. 이 국립공원. 그 다음에 도립공원 있죠? 도립공원. 도에서 지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립공원. 군에서 지정되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공원이에요. 도시공원은 도시적이 지정되는 겁니다. 이거 뭐가 있냐? 예를 들면 보세요. 뭐, 아까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이랑 있죠? 근린공원. 그 다음에 저기 이 도시 자연공원. 도시 자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네. 이런 것을 도시공원이라고 그래요.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저기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 그 다음에 묘지공원, 체육공원. 공원. 그래서 이거죠. 도시자연공원,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 도시자연공원을 용도구역으로 격상시켜줬어요. 올려줬다고요. 그래서 도시지정된 자연공원구역 이렇게 하시면 돼요. 도시지정된 자연공원. 자, 이렇게 해서 용도구역 4개 살펴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은 어디를 떠올려라? 도시명확지 녹지지역이나 휴전선 인근지역. 시가와 조정구역은 어디? 영종도를 떠올려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여수 앞바다, 완도 앞바다를 기억해라. 도시자연구역은 앞산, 뒤산, 용마산, 청계산 기억하자. 이게 용도구역입니다. 지정권은 국장, 해장, 여기는 시류사대 도시장. 금강법은 전부 다 법 플러스 시행령. 여기에 위반되면 몇 년 간다고요? 3년 3천만 원 올습니다. 3년 3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용도구역 살펴봤습니다. 용도구역.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239조. 자, 238조 제일 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나오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여기서 수립하는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구 단위 계획. 자,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선 이제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라는 용어 자체가 어떤 감이 오질 않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은 대단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매년 출제가 한 문제 100% 출제됩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100%. 그러면 우선 여러분이 앞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지구 단위 계획 뭐냐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은 한마디로 이렇게 상세 계획구역. 무슨 구역? 이렇게 하면 의미가 좀 떠오릅니까? 상세라는 의미는 아시죠? 뭐예요? 상세는? 네? 자세한, 구체적인, 그러죠? 그럼 무슨 말이다? 어느 지역을 개발하기에 앞서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상세한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겠다.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의 대전제는 항상 개발하기 전에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항상 그 지역은 무슨 지역이 돼? 거기가 그렇습니다. 개발 예정 지역이다. 개발 예정 지역. 그러면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개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토지 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합리적이겠죠. 합리화. 그리고 기능이 더욱더 어떻게 돼? 증진되고 미관이 어떻게 되겠어요? 개선되겠죠. 그래서 양호한 생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확보. 이게 목적입니다. 양호한 환경. 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이해합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하면 개념은 뭐다? 상세 계획구역이다. 상세 계획은 어디 필요하다? 대상 지역. 개발 예정을 지한다. 그러면 상세 계획구역을 지하면 결론은 어떻게 된다? 목적은 이거잖아요. 토지용이 좀 더 합리화되고 기능이 증진되고 미관이 개선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됐죠? 이제 좀 의미가 떠오르나요? 그러면 여기는 말이죠. 어디다 지어느냐? 자, 지정은 개발 예정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개발 예정지역. 개발 예정지역인데 여기서 개발 예정지역은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 예정지역 가장 대표 뭐야? 신도시 개발지역, 도시 개발 구역이 있죠. 또 재개발 재건축하는 구역. 이런 지역이 보통 지구 단위 규정이에요. 용산 이번에 무산됐습니다만 용산 개발한다고 그랬죠. 그게 지구 단위 규정이에요. 지금 현재 뚝섬 지구 단위 규정. 그렇죠? 이렇게 개발할 지역이다 보통 지정한다. 그러니까 어디는 지정할 수 없다. 첫째, 개발이 금지된 지역 있죠. 개발이 금지된 지역이라는 절대 개발 주된 규정을 정할 수 없다. 개발이 금지된 지역 정할 수 없다. 이걸 기억하세요. 그 여기는 말이죠. 주로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도 있고요. 도시지역. 두 번째, 비도시지역에 지정할 수도 있어요. 종전에 이 도시지역에다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일종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있고요. 비도시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이종 지구단위 계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종, 2종. 근데 지금 1종, 2종이라는 지구단위 계획 용어가 없어졌거든요. 지금 통합됐어요. 근데 도시지역에 지정할 때 보통 1종, 비도시 지정할 때 보통 2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아까 도시지역 같으면 대표를 아까 뭐예요? 아까 도시. 하나만 읽으면 도시 어디? 도시 개발구역. 도시 개발구역.
신도시 개발이잖아요. 또 정비고요. 여기는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하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지역들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을 해요. 신도시 개발 지역과 재개발, 재건축할 지역. 그 다음 비도시 지역. 여러분 비도시 지역 보세요. 자, 얘가 도시 지역입니다. 그럼 비도시 어디? 관리. 그 다음에 농림. 그 다음 이거잖아요. 그럼 비도시 지역 가운데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지역 가운데서 개발 예정 지역을 찾아야 되죠. 그럼 개발 예정 지역 어디가 있습니까? 관리 지역 가운데 무슨 관리죠? 무슨 관리?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죠. 계획관리 지역만 개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 지정할 때는 계획관리 지역 지정이에요. 아니면 비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까 뭐가 지정되면 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아까? 아니 용도지구 중에서 칠학지구나 개발진흥지구.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개발 진흥지구.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 가운데서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두 군데입니다. 어디?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 이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에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어요. 내가 첫 번째 기억하신 절대 개발이 금지된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없다. 어디다? 전부 개발 예정지역이다. 개발 예정지역. 자, 이 개발 예정지역이잖아요. 개발 예정지역. 그렇죠? 자, 여기 전부 개발 예정지역이잖아요. 개발 예정지역. 여기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한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도시지역 가운데 도시지역 여기가 뭐야? 준주거지역이에요. 준주거지역. 도시지역이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하나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또 이번엔 비도시지역 하나 지정해볼까요? 어디? 여기가 계획 관리지역입니다. 비도시지역이죠. 여기다 뭘 지정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구 단위 계획구역.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두 군데서 정했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그러면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면 말이죠. 이제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내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3년 내에 말이죠.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 이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결정 오셔야 돼. 지구 단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어서 뭐가 나와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해요. 얼마 이내? 3년 내. 3년 내. 그런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은 특징이 뭐냐? 특징이 규제가 대폭 뭐가 된다? 완화가 된다. 완화. 규제가 완화돼. 그럼 여기서 만약에 3년 내에 지구 단위 결정 오셔야 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3년) 내에 지구 단위 결정 오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수립이 됐으면 어떻게 되냐? 3년 이내 지구 단위 결정 오시 안 됐잖아요?
그러면 3년의 경우는 그 다음날 지구단위 계획 자동적으로 뭐가 되냐? 실효가 되버려요. 실효. 실효라는 건 뭐예요? 효력을 상실하게 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언제? 3년의 경우는 다음날.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느 지역이 지정됐으면 3년 이내는 반드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3년 이내 만약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호시가 안 되면 3년의 경우는 다음날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실효. 그리고 여기서 말이죠. 실효가 되면 항상 우리 여러분 앞으로 말이죠. 실효 이 고시라는 걸 해요. 실효 고시.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공법에서 실효 고시, 실효 고시라는 얘기가 자주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실효 고시는 실효 고시는 항상 누가 하냐면 이 결정 고시권자가요. 결정 고시했던 사람이 뭘 한다? 실효 고시합니다. 근데 실효고시는 항상 무슨 의미밖에 없냐? 실효고시는 항상 우리가 확인적 의미밖에 없어요. 확인적 의미. 여러분 앞으로 확인적 의미라는 건 뭐냐? 그걸 해야 어떤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라 이미 효력이 상실됐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실효고시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으면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호시 해야 된다. 만약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 호시 하려면 3년의 경우에는 다음날 자동적으로 지구의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럼 효력을 잃었다는 사실을 실효 고시를 갖다 해준다. 근데 실효 고시를 안 했어도 실효가 됐다 안 됐다? 됐다 이 말이에요. 언제? 다음날. 근데 실효 고시를 해야 효력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실효 고시는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단순히 알려준다는 의미뿐이지 실효 고시를 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니다. 그러면 자 지구단위 결정 시작 됐어. 결정됐어. 그럼 어떻게 되냐 말이죠.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럼 앞으로 모든 행위 제한은 말이죠. 뭐 해야 되겠다? 앞으로 모든 행위자는 뭐 해야 한다? 지구단위 계획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용도, 기존의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지금부터 뭘 받는다? 지구단위 계획을 적용한다. 지구단위 계획. 근데 지구단위 계획 결론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다. 규제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화됐죠. 완화된 그 내용을 적용해.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앞으로 특별법적 지위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야? 지구단위 항상 1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준주거지역이었죠? 준주거지인데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했어. 그럼 이 지구단위 계획 내에서는 앞으로 준주거지 이걸 적용을 안 하고 뭘 적용한다? 지구단위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이 지구단위 계획을 적용한다 이 말이야. 지구단위 계획을. 근데 이 내용은 준주거지보다 규제가 더 뭐 해야 된다? 완화됐다. 왜? 상세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세한 계획에 맞춰서 건축물 건축하면 여러 가지 혜택 주겠다는 겁니다. 에? 자, 이게 계획관리지역이잖아요.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 적용됐죠.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적용을 안 하고 뭘 적용한다? 지구단위 계획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이 이 용도지역 또는 기존 어떤 용도지역가 있으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는 항상 우선한다. 특별법적 지위. 이거죠. 여러분 이제 실무에 가면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주들 있죠. 건축하는 건축주들. 건축주들이 공법 잘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는 것 딱 하나는 있습니다.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입에 이런 얘기는 달려있어요. 지구단위 계획이 1등이다. 지구단위 계획이 1등이다. 그 말을 안다니까요. 건축주들이. 그 말이 뭐냐?
지구 단위 계획 항상 다른 것보다 우선한다. 이런 얘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존의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고 지구 단위 계획을 최우선 중요한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우리는 전문적으로 용도지나 용도지구보다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하는데 건축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지구 단위 계획이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가장 중요해요. 가장 구체적 상세한 계획이니까. 아셨죠? 여러분 지구 단위 계획 강남의 테란로 같은 데 기억해 보세요. 강남의 테란로. 강남의 테란로, 강남 개발할 때 거기다 바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표 이런 걸 지정해 가지고 개발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테란로 같은 건 어때? 도시가 깔끔하죠. 도로를 기준해서 건축물 배치라든가 이 지구 단위 기준에 건축물 높이, 건축물의 배치, 자 여기다는 호텔 건축이라, 여기다는 학교 건축이라, 여기다는 공원 조세는 이게 전부 나와요. 심지어는 건축물의 색채까지도 결정됩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 그러니까 그 지구 단위에 딱 맞춰서 건축하면 어때요? 이제 도시가 어떻게? 아름답죠? 토지형이 합리화되고 기능이 증진되고 미관이 개선됨으로써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참 좋은 제도지. 그렇죠? 참 좋은 제도. 이게 지구 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될 도시들은 전부 다 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보통 이렇게 지정이 된다. 그래서 용산이나 뚝섬 이런 점들은.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우선 지구 단위 계획을 그대로 놓고 생각하면 절대 의미가 떠오르질 않아.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뭐다? 여기서 항상 상세 계획구역이다. 상세 계획구역이다. 이걸 떠올리세요. 개념. 상세 계획은 어디다? 개발 예정지다. 그러니까 개발이 금지된 지는 절대 지정할 수 없다. 그럼 상세 계획을 수립하면 어떤 토정이 합리적이고 기능이 증진되고 미관이 개선되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도시정이나 비도시적 다 정할 수 있다. 도시정시 1종이고 비도시정은 2종인데 도시정 대표로 개발지구나 정비구역이고 비도시적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은 계획관리지역과 개발진흥지구다. 지정하게 되면 얼마 이내? 3년 이내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3년 이내 지구단위 결정시가 되지 않았으면 다음날 실효가 되어버린다. 그러나 지구단위 계획 결정 시가 됐으면 앞으로 행정은 전부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게 된다. 지구단위 계획에 의하기 때문에 기존의 용도지나 용도지구를 적용하지 않고 바로 지구단위 계획에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다. 지구단위 계획은 1등이다. 요겁니다. 어딜 떠올려라? 테란로. 이게 지구단위. 좋은 제도죠. 좋은 제도잖아요. 상세한 계획을 수립해놓고 그러니까 주먹구시로 건축하지 말고 주먹구시 건축하지 말고 상세한 계획에 맞춰서 계획에 딱 맞춰서 건축하자. 맞춰서 건축하자. 그래서 기능이 증진되고 미관이 개선된다. 그렇죠? 이게 지금 이렇게 참 좋은 제도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국토교통부에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 도시 기법을 도입했다. 선진 도시 기법을 도입했다고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제도가 바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제도입니다. 그 자랑스러운 제도니까 언제나 출제할 수밖에 없잖아요.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법률이에요.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나온 법인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지구단위 계획 매년 출제됐다 이 말이에요. 올해도 지구단위 계획, 올해는 2문제나 출제됐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그만큼 지구단위 출제 문제 100%라고 그랬습니다. 40문제 중에서 한 문제 찍어드렸어요. 100% 지구단위 한 문제 꼭 나온다. 그러나 이런 의미라든가 취지라든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뭐 내용이 뭐고 이거 뭐 안 돼요. 항상 어떤 제도하면 이 제도 어떤 제도냐, 왜 필요한 것이냐, 전체 취지 이걸 이해해야만이 여러분이 아 이게 참 좋은 제도구나. 그리고 내용도 떠오르지. 그런 건 모르고 지금 내용이 뭐고 뭐 수립권자 누구 이렇게만 기억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항상 우리 공법상 어떤 제도 나면 그 제도 왜 필요한가, 어떤 제도인가 정확한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 쭉 나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잠시 후에 240조 개발행 허가 제도 보겠습니다.